안녕하세요. 리소메듀 영어과 대표원장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구강,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 명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수 성분 중에서는 형용사가 남았고 그 형용사랑 항상 세트로 달라붙는 수식 분사죠. 부사까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용사, 부사 여기에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 형용사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형용사의 수량 표현들이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수량 표현들에 대한 개념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부사도 마찬가지 형용사처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급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비교급, 최상급, 원급 표현을 하는데 이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원급, 최상급까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어차피 제가 목표를 다 말씀드려서 바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용사라는 건 일단 역할부터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고요. 가끔은 동사 뒤에 오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어 자리에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명사를 꾸며주고 동사 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2형식, 5형식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2형식은 어떻게 생겼고 주어 오고 동사 오고 보어가 왔고 5형식은 주어 오고 동사 오고 목적어 오고 보어가 왔어요. 여기서의 보어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고 그랬고 여기서의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는 지금 주격 보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어, 명사 뒤에 또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그 명사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는 목적격 보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다. 그 목소리를 수식해주는 beautiful. 명사 앞에 오고 있죠? 앞에서 뒤로 명사를 대체로 꾸며줘요. 이런 경우 형용사가 이런 역할을 한다. 보어 자리, 그가 보인다. 피곤하게. 피곤한 게 누구죠? 그죠. 그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로 형용사가 옵니다. 이게 형용사의 역할인 거예요. 간단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 보어 자리, 주격 보어라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형용사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역할을 먼저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보시면 수량 표현을 한번 볼게요. 원래 수량 표현을 명사랑 같이 넣으려다가 형용사 자리로 뺐거든요. 이 친구들은 명사를 꾸며줄 건데 명사의 수량,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many랑 much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셀 수 있는 명사, 다시 말해서 many 뒤에는 뭐가 와야 한다? 복수 명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랑 함께 와야 해요. 다시 말해서 mu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a lot of, lots of까지 같이요. 이 친구들은 셀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명사랑 쓸 수 있어요. some과 any도 마찬가지 명사가 셀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다만 some이나 any는 같은 뜻으로 거의 보시면 되는데 문장의 구조가 some은 긍정문일 때 함께 오고요. any는 부정문일 때 또는 의문문일 때 any가 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까지 잡고 가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 have many books. 나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복수죠? 그래서 much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 lot of, lots of
얘네들은 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there is much water. 물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many가 못 오고 much가 와준 겁니다. We have a lot of homework. 숙제가 많아요. 여기 homework에 a lot of가 온 겁니다. lot of, a lot of 상관없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명사 앞에서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주는 수량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 같이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사의 역할입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량 형용사 표현을 배웠다면 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 형용사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 하나야.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뿐이야. 형용사 거예요. 근데 부사는 그러면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명사는 형용사 거니까 부사는 건드리지 못해요. 형용사만 건드릴 수 있어. 그러면 부사는 누굴 건드리냐? 명사 빼고 다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동사를 꾸며준다거나 형용사를 꾸며준다거나 이 부사는 자기 식구도 꾸며줍니다.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는 경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문장 전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절대적으로 부사는 액세서리 품사구나. 형용사도 부사랑 같이 붙어서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짝꿍으로 자꾸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가 수식 품사, 액세서리 품사로도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땐 형용사가 액세서리 품사예요. 다만 주격 보어라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때는 필수 성분 자리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수 품사가 되는 거죠. 근데 부사는 확실하게 액세서리 품사입니다. 왜? 다 꾸며주잖아요. 누구 빼고? 명사 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는 빠르게 달린대요. 빠르게가 꾸며줄 수 있는 건 달리는 거죠. 그가 빠르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빠르게 달리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 그녀는 매우 커요. 이것도 큰 거가 매우 크대요. 그냥 큰 게 아니랍니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이것이 움직이는데 지나치게 천천히, 너무 천천히. 천천히도 부사인데 그 천천히인데 엄청 천천히다라는 걸 또 말하고 싶어서 to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to가 또 slowly 부사를 수식해준다. 자기 식구도 꾸며줄 수 있다라는 게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형용사를 역할을 명사 꾸며주고 보어 자리에 오고 해서 수량 형용사까지 갔다면 부사도 마찬가지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가야 될 거는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라는 건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막 변하는 거는 양해해 주세요. 자,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건 빈도부사인데요. 표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삐뚤어가지고 선이 삐뚤인데 알아서 보세요. 0%에서 100%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 것과 항상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거의 하지 않는 게 뭐가 되냐? never가 되죠. 절대 안에 0%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rarely예요. rarely는 거의 뭐뭐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often보다 더 먼저 와야 되는 게 sometimes, 때때로 이런 표현. 그 다음이 종종, 자주, 그 다음에 되게, 그 다음에 always가 항상.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0에서 100%에 해당하는 빈도부사고 never 안 하는 거예요. 0%. rarely는 거의 안 하는 겁니다. sometimes는 가끔, often은 종종, 자주 하고 usually는 되게 하는 거고 always는 100% 늘,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빈도부사인데요. 이 빈도부사는 위치가 조금 중요해요.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일반 동사 앞에 올 거고 비동사가 있는 경우 또는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I get up at 7. get up, 일어나다라는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usually는 일반 동사 앞에 붙었어요. 근데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한데 여기서 동사는 비동사죠. 그래서 빈도부사가 비동사 뒤에 붙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위치만, 빈도부사는 위치만 여러분이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그럼 비교급 최상급에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개념과 이들의 역할, 그 밖에 수량 형용사와 빈도부사에 대한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형용사라는 거는 역할을 두 가지로 볼 거예요. 하나는 액세서리 품사의 역할로서 형용사, 하나는 필수 품사의 역할로서의 형용사, 이렇게 볼 거고요. 액세서리 역할일 때는 뭐 한다? 명사를 명사 앞에서 대체로 수식을 해준다 이거고, 필수 역할일 때는 뭐다? 보어 자리에 온다. 보어 자리라 하면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주어랑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에 온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던 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수량 형용사를 했어요. 수량 형용사 경우에는 뭐 some이랑 any, much, many, a lot of를 했습니다. much 단수명사, many 복수명사, some, any, a lot of는 상관이 없는데 some은 긍정문,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부사예요.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 그쵸? 간단하게 명사 빼고 다 이렇게 쓸게요. 그 대신에 동사를 꾸며줄 수 있고,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고 한데, 여기서 플러스 우리가 뭐를 했다? 빈도부사를 했다. 빈도부사는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0%에서 100%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빈도부사가 비동사나 조동사, 어디에 오고, 뒤에 오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의 위치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형용사 부사의 정리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형용사 부사를 어떻게 또 변형시킬 수 있냐? 비교급 또는 최상급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원급 비교부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비교급 만들기, 최상급 만들기 두 개만 언급해 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 놓을게요. 원급 만들기. 원급이라고 하면 비교 대상 A랑 B가 있는데 A와 B가 동일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급인 경우에는 as 하고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이 그대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이라서 원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as를 쓰면 되죠. 그렇게 쓰시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I am as tall as my little brother. 이렇게 되면 내 남동생과 나는 as tall as 나는 내 남동생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 원급으로 tall 키가 큰 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온 거죠. 그 as 나의 남동생만큼 나도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키가 크다라는 원급의 표현은 as 오고 그 다음 형용사 부사가 그대로 오고 그 다음 as를 쓴다. 이게 원급 표현. 그럼 비교급 표현은 어떤 경우냐? 형용사나 부사 뒤에다가 er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하나만 than을 써주시면 돼요. than은 뭐뭐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I am 하고 나서 형용사 tall인데 그 뒤에 뭐를 붙인다고요? er를 붙입니다. er 붙이고 taller than my little brother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er가 than을 보시고 나의 남동생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형용사나 부사가 끊어서 발음해 봤을 때 길어요. 3음, 2음절 이상으로 긴 단어가 왔을 경우는 er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er 대신에 앞에 more를 붙이죠. 똑같이 그 뒤에는 뭘 쓴다? than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autiful 보시면 beautiful 2음절 이상 그렇게 길어지면 beautiful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more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he is more beautiful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than me 나보다 더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beautiful 앞에는 more를 붙여주는 거. 비교급은 그럼 두 가지 방식, 형용사 부사에다가 er를 붙여주는 형태가 있다면 형용사 부사가 너무 길면 er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more를 붙인다. 그리고 비교 대상 뒤에 쓸 건데 그 비교 대상 앞엔 반드시 뭘 쓴다? than을 쓴다입니다. 자, 그러면 최상급은요. 형용사 부사 뒤에 이번에는 est를 붙여요.
그래서 he is 근데 포인트 앞에 더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The fastest runner.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입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더 플러스 est를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 beautiful처럼 이 음절이상 단어가 길어? 이러면 그 뒤에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most를 써주는 거예요. 최상급은 반드시 늘 더를 붙여요. 그래서 the most 형용사 부사로 씁니다. 그래서 the movie, 그 영화가 is the most interesting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가장 재미있더라. 재미있는 영화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길어지는 경우엔 더를 붙여준다. 더가 아니라 most를 붙여준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원급은 as 원급 as로 간다라는 거. as 원급 as 비교급은 er 또는 than more than er 또는 than이 아니라 ear than 또는 more than 최상급은 더 플러스 est 또는 더 most로 가준다. 이렇게 최상급과 비교급 그리고 원급 세 가지 표현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교급 as까지 정리는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거 한 큐입니다. 여기 보시면 he is as tall as his brother. 그는 그의 남동생, 아니 여기선 형이라고 할까요? 그의 형만큼 키가 큽니다. as 원급 as. 그럼 그와 비교 대상인 그의 형은 키가 뭐하다? 비슷하다. 그만큼 같이 크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this bag, 이 가방은 is cheaper than that one. 저 가방보다 더 싸답니다. ear 붙었죠. 그리고 than 씁니다. 비교 대상인 저 가방보다 이 가방이 더 싸대요. cheaper. 그 다음 최상급이요. 그는 the best student, 더 플러스 est예요. 얘는 뭐의 최상급이냐? 굿의 최상급이죠. good, better, 그 다음에 best로 변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은 불규칙 변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굿이 대표적인 건데 굿 같은 경우는 비교급이 better, 최상급이 best입니다. 굿의 부사형은 뭐죠? well이죠. 그럼 well의 비교급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better, best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래 원급으로 쓰면 형용사 굿인지 부사 well인지를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he is the best student in class. 이 교실에서 그는 가장 훌륭한 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더 플러스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표현해 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형용사, 부사, 그리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가지고 예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하는 건 well, 부사라고 했죠? 그녀가 노래를 아주 잘한대요. 노래하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well. 그 다음에 여기서는 more than 보이죠? 그래서 비교급을 나타낸 거네요. 그는 그의 동생보다 더 예의 바르다. 그의 형보다 더 예의 바르다라고 해서 비교급 표현을 해줬고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exciting 뒤에 est를 붙여주는 경우가 아니라서 the most exciting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은 usually eat out on weekends. 주로 주말마다 나가서 먹는데요.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빈도부사 eat out, 외식하다라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가 붙죠. 그래서 usually eat out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I saw a huge elephant at the zoo. 어디에서? 동물원에서. 누구를 봤대요? 거대한 코끼리를 봤대요. 여기서 huge가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대체로 명사 앞에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태로 쓰인다. 요거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골라달랍니다. 1번 보시면 그는 빠르게 달린다. quickly가 누구 꾸며줘요? run을 꾸며주죠? 그래서 부사로 제대로 온 게 맞다. 2번 바로 틀린 거 보이나요? 우리가 taller than 해서 비교급을 이미 썼는데 앞에 more를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more 탈락입니다.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3번은 빈도부사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is라는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usually를 쓴다. 제대로 왔고 any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수량
형용사. 근데 제가 그랬죠. 부정문에 온다. 여기서 some보다는 some이 아니라 누가 와야 해? any가 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상급 표현, the most talented player 해서 최상급 표현으로 talentedest, 일단 발음도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거 쓰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e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the most를 붙여줘서 제대로 쓴 표현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비교급 아니면 최상급을 써달랍니다. 근데 보시면 than이 있죠. 아, 그럼 이 자리는 비교급 자리. interesting 단어가 기네? 그럼 우리는 뒤에다가 er 붙이는 게 아니라 more를 붙여서 more interesting than that one 이렇게 쓸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복습 한번 가죠. 부정대명사, 얘는 뭘 가리키는 거다? 사실은 책을 가리키는 거다. 그쵸? 근데 책이 단수로 나오니까 얘도 one으로 써준 겁니다. once가 아니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부사와 그리고 형용사에서 나오는 수량 표현, 부사에서 나오는 빈도부사,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 원급까지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씩만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구강만에. 제일 먼저 했던 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우리의 그 구성 요소, 품사들, 필수 품사와 액세서리 품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씩 요목조목 뜯어본 겁니다. 먼저 동사 자리에 오는 이 동사들의 종류와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시제, 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정리했었고, 그 다음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했냐? 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용사를 하면서, 형용사를 왜 끝에 배우냐? 얘가 필수 품사이기도 하지만 명사를 수식해주는 액세서리 품사라서 부사랑도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라고 연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9강까지 해서 저희는 형용사, 부사까지 모두 마쳤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품사 하나가 더 남았죠. 뭐가 남았냐? 전치사가 남았습니다.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조사 같은 애들인데 또 쓰임새가 좀 다양하고 근데 또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게 우리한테는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이 전치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형용사 부사 함께 와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10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